불교엔 젊은 사람이 없다. 청년은 불교에 관심이 없다. 자,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은 많은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불교에 진심인 청년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스튜디오로 이렇게 소환했습니다. 청년 불자들과 요즘 세대가 느끼는 불교를 낱낱이 파헤칠 텐데요.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법 유턴 진행자 개그맨 장재영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우리 불법 유턴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불법 유턴만의 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유진 법원님. 불교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스님이 안 계신다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스님이, 그렇죠. 좀 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규리 법원님. 이번에 미남 미녀를 모셔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오, 미남. 잠깐만. 네. 그럼 미남, 미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는 어디 갔죠? 모르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네. 미남, 미녀. 어우,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자, 다음 우리 찬미 법원님. 불교란 종교에 이제 열정을 갖고 배우려는 청년들이 모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고. 오, 좋네요. 좋습니다.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재우 법원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일단 불교 프로그램 중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은 것이 아마 제일 특징인 것 같고요. 네.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내용의 주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듯 청년 불자끼리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PD님한테 좀 쫄랐어요. 나 MC 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 세대랑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끼리 이렇게 또 불교 이야기를 하면 엄청 좋잖아요.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세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니, 아까부터 자꾸 연습을 하는데 같은 세대, 왜요? 같은 세대예요. 네. 누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요? 당황을 하셨구나. 당황스럽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재우 법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은 세대끼리 좀 연령이 많이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예. BTN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 불법 유턴, 우리가 세대 교체를 이룹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깐, 이러면 약간 좀 선거 느낌 나고.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법원님들, 우리 BTN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짜 찐 불자들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불자님들 이제 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소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미지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맞춰보는 게임 어떨까요? 좋죠? 아까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런데 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서울대 박사과정에 앉아 계세요. 전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두 번째 간호대학에 다니는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 PD, 프로듀서 앉아 계시고요. 네 번째 스타트업. 이렇게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자, 첫 번째 PD부터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듀서라 하면 글쎄요, 얼굴을 봤을 땐 잘 모를 것 같고 PD는 이 커트를 잘 넘기지 않습니까? 자, 저기 유진범부터 커트 한 번만 날려줘 보세요. 컷! 오, 전문성 있어 보여. 자, 규리 법원님. 이거 약간 길을 것 같고. 자, 재우 법원님. 컷. 저긴 아니고요. 자, 찬비 법원님. 컷. 오, 잠깐만, 좀 비슷한데. 근데 좀 너무 좀 어려 보이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진 법원님 어떨까요? 맞습니까? 네, 제가 PD가 맞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진 법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불교신문 미디어부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19년도에 중앙회장을 맡았고 네. 그 이후로 뉴미디어 팀장과 간사를 거쳐 현재 많은 불교 컨텐츠들을 만들고 보고 일조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넓은 포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타트업. 야, 스타트업은 또 전문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단번에 알아맞힐 것 같습니다. 우리 규리 법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땡땡 모스타트업의 대표 박규리입니다. 저는 2019년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불교를 만나게 됐고요. 네. 지금 아직은 좀 신규 불자이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열정이어서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펙이 또 대단하시네요. 스탑도 하시고. 네. 회사 이름이 땡땡인가 봐요? 밝히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렇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 자,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일단 박사과정이라면 머리가 똑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4. 네, 괜찮네요. 7, 8에? 잠깐만. 56. 야,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 자, 서울대 박사과정 혹시 우리 재호 부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 최강 연구실 윤용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전 직장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다가 네. 수자원공사에 잠깐 있다가 네.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저희 은사님이 윤용태 교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예. 네, BTN을요. 그리고 BTN도 쫓아서 왔습니다. 예. 네, 다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BTN 와서 서울대 윤용태 교수님 얘기만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연구 분야는 주로 에너지 정책이고 네. 그리고 특기는 독일어와 러시아어입니다. 예. 나중에 프로젝트 있으시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 부부님. 자, 마지막 우리 찬비 부부님은 간호대학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찬미이고요. 네. 저는 22학년도 불교 동아리회 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데 네. 최근 2, 3년간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동아리의 기세를 다시 높이고자 여전히 열심히 활동 중인 새내기 불자입니다. 아우,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의 미래는 이런 새내기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너무 제가 더 감사하네요, 천빈 부부님. 넓은 폭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버부들이 자주 모이셨다면서요. 회의도 많이 하시고 아주 그 자리가 되게 핫했다고 하는데 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하면 보통 뭐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천미 부부님, 어떻게 회의하셨습니까? 본인들이 겪었던 이제 경험담이나 재밌었던 이제 썰? 썰? 네, 썰을 풀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방대한 주제로 불교에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 유진 부부님은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이 프로그램의 네. 방향성부터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또 각자가 불교 활동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가 아쉽다, 뭐 이러저러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어떻게 다 추려서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토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얼굴도 지금 되게 뜨거워 보여요. 빨개져서. 근데 저는 확실히 그 토론 현장에서 우리 재호 법부님께서는 유영대 교수님 얘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더 얘기하시면 편집입니다. 좋습니다. 불법 유턴. 와, 좀 약간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PT에서 불법 유턴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왠지 그 경찰을 보면 피해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불법 유턴 누가 만든 겁니까? 다 같이 만들었겠지만 누가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한 불자들한테, 친한 청년 불자들한테 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겠냐 해서 물어 이제 하나 가져온 아이디어인데요. 뜻이 뭡니까? 불법 유턴. 이 불법이 부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으로 부처님 법이 너에게로 간다라는 뜻을 담아서 불법 유턴이라고 썼어요. 불법. 부처님의 법이 너에게 너에게 간다. 그래서 불법 유턴.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진짜. 근데 그 외에도 또 재미난 이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불법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불법 메이트 있었고요. 소울메이트 같은. 네,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참여보험님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불자들을 쿡쿡 찔러보는 불쏘시개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불쏘시개. 네. 귀엽네요, 진짜. 자, 그러면 재호버님도 뭐 아이디어 내셨어요? 저도 불쏘시개가 좋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네네. 좀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외모라서 서태지와 아이들과 비슷한 세존의 아이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난 알아요! 나 서태지 알아요! 요새 MZ 그 세대들은 서태지 아이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전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의를 열심히 했고 그 열정이 묻어났는지 얘기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PTN 방송 출연 결심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 유진 법원님. 제가 대불련 회장을 할 때 요즘 청년불자들 뭐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1년 동안 한 300번은 들었거든요. 이 청년불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BTN에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불자도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활동하는구나, 살아있는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여기서 발언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안 떨리세요? 방송 출연하는데? 떨리는데요. 티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듀서니까 좀 들떨 거 아니에요. 아까 찬비법원님은 나 여기서 전화 저 진동 오는 줄 알았잖아.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찬비법원님? 아직도 달달달달 떨리는데. 나는 이런 모습이 방송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 살아있잖아요. 딱딱하게 앉아서 네 그렇습니까? 이런 거보다 진짜 진솔하게 이런 리액션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재호법원님?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저 교수님 이름을 좀 꺼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불법 유턴 멤버가 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규리법님. 앞으로 각오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왜냐면 이렇게 불교를 믿으면서 시행착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는 청년불자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겠지만 불교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행착오와 좀 그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한 발 더 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청년 포교 관계자들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즘 트렌드 그리고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주제, 불법 유턴의 첫 번째 블랙박스는요, 첫 만남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 20%는 개신교, 17%는 불교, 11%는 천주교, 그리고 1%는 기타 종교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려 51%가 무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 세대 중 그 무교인 친구들 주변에 또 많지 않습니까? 찬미법원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아리 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홍보를 해서 동아리원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동아리에 들어오는 친구 하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동아리 버부라고는 부르지만 사실은 무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왜 무교인들이 이 동아리에 들어왔을까요? 무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뭐 연등회, 그렇지, 연등회. 아니면 뭐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맞아.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찰 음식 만들기나 이런 불교계에서 행하는 행사가 무교인임에도 거리낌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다들 거리낌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이거는 진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오고 싶은 거야. 오세요.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자, 유진 법원님. 주변에 혹시 무교인 친구들 많나요? 주변에 이제 대불련에서 만난 인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교고요. 혹은 뭐 타종교인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한테 어떻게 너는 불교를 믿기 시작했냐, 거의 저를 엄청 신기한 생물 취급을 하면서 내 주변에 불자는 너가 처음이다. 불교는 뭐 어떻게 믿는 거냐, 너도 사찰 가냐,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거든요. 무교 입장에서는 종교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되게 특이한 일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그게 왜? 처음부터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연예인들도 사실은 뭐 불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딱히 밝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섭섭합니다. 지금도 저는 찐 불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굴 빨개졌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맞습니다. 절에 가는 거 좋아하고 불교 특유의 분위기나 정서는 좋아하지만 스스로 무기라고 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버부들 어떻게 불교를 접해서 불교 동아리 활동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 동아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국으로 막 들어왔었을 때 고대에서 석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고대 불교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고대 불교 동아리를 갔냐면은 받아주는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그래갖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유일하게 이제 불교 동아리가 받아줘서 들어가게 됐지만 네. 특히 이제 고대 불교 동아리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제 졸업생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선후배 차원에서 많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강경수 회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또 헤드헌터 회사를 또 운영을 하는데 너무 좀 위험하지 이건요. 근데 잠깐만요. 아니 자꾸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 빅데이터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그리고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재학생 그리고 졸업하신 80세 선배님들까지 다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1년에 최소한 2번은 공식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타 종교가 물론 끈끈한 연이 있지만 네? 불교 동아리는 더 끈끈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참 많은 분들과 같이 그렇죠? 불교 동아리에서도 도움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규리 부부님. 동아리 활동. 예. 네, 저도 서울대 총불에서 활동을 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과에 상관없이 박사과정부터 이렇게 대학교 신입생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방의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너무 편안하고 또 스님을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불교하면 너무 어려운데 동방에 가면은 왠지 쉬워지는 듯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듯한 그 느낌에 이제 점점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스님을 이제 뵐 때마다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 뵐 때마다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서 스님께서도 다가오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스님! 이러고 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간다면 스님께서도 그쵸? 네. 너무 나량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불자들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불교의 첫 느낌 어떠셨습니까? 첫인상. 자,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자면요. 자, 우리 유진 부부님. 저는 불교의 첫인상은 약간 숨바꼭질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바꼭질? 네. 왜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문제집에 보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와중에 한 줄, 두 줄 불교는 이렇게 얘기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했다. 뭘까 이 종교는 내가 종이에서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단편적으로만 보여주니까 네. 꼭 알아봐 보고 싶다,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생각해보면 약간 그러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드네요. 찬미 부부님,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첫인상은 압도였습니다. 압도. 한마디로 압도! 네, 압도적이다, 그 압도. 왜요? 조계사의 사찰을 처음으로 간 사찰이 조계사였는데요. 네. 조계사는 가면은 그 불자상이 정말 큰 불자상이 있잖아요. 네. 그 불자상을 바라보고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 웅장한. 네. 정말 내 마음속에 확 닿아오르는 그런 느낌. 역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우리 규리 부부님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책으로 불교를 먼저 접하게 됐거든요. 네. 모르는 상태였. 근데 불교 책을 보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첫인상은 어려움. 네, 어려웠어요. 그리고 경전을 봐도 한자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성경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그래도 한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 보고 싶어서 좀 찾아보면은 다 한자가 빼곡히 있어서 그렇죠. 무슨 말이지? 제가 그렇다고 한자를 아예 못하는 그런 쪽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자랑 조금 친한 직군인데도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겸손해야죠, 사람은. 근데 네. 그래도 조금 한자랑 친한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참 어렵다. 배우기가 알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어렵다라고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불며든다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불교에 스며든다라는 느낌.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자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향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그쵸? 대부당에서 와 부처님 처음 보면 무섭잖아요, 왠지. 그런데 저는 그게 자체가 너무 편안했다. 그래서 불며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법회 갔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절도 해야 되고 경전 같은 것도 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텐데 어땠나요? 자, 첫 법회 때요? 네, 처음 법회 때. 술 마시러 왔습니다. 예. 막걸리죠. 네. 막걸리 먹었다고요? 그렇죠. 왜요, 왜? 불교 하면 왠지 다들 모여서 이제 막 경전 읽어야 되고 막 불상에 절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이게 아무래도 동아리 특성상이다 네. 보니까 네. 법회 그게 좀 친화가 빨리 되기 위해서 네. 일단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식으로 일단 갔습니다. 네. 네, 네. 그 점이 정말 동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법회 때 이제 경전 스터디뿐만 아니라 네. 스님들이 이제 지도법사님들이 와서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재밌게 많은 그 조언을 해주세요. 특히 이제 저희 예전에 고대 불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상도선언에서 네. 이제 파견 나오신 스님이 매주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는데 그 스님이 정말 재치 있고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우리 재우 법부님께서는 상당히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쪽으로 네네네. 해서 불교가 마음속으로 네네네.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참매 법부님 경전 처음 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경전 처음 경전 처음 접했을 때 네네. 사실 경전이 약간 두껍고 되게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도로도로 모짜 예부를 외울 때 맞아. 두루두루 네 그런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서도 네. 이거를 내가 그냥 입만 빠끗빠끗 스님께서 예불 진행하는 거를 따라하는 차원을 좀 뛰어넘고 싶다. 의미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도 강하면서 이걸 이제 목탁과 함께 멀티로 경전을 보시지 않고 연부를 외우시는 스님 보면 존경스러움이 나도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되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이신데 스님께서는 다 음악을 잘하시는구나. 박자를 너무 잘 타시니까. 리듬감이. 예, 제가 말씀드리지는 없는데 남양주의 사찰에 모 스님께서는 박자를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규리 법원님 경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좀 눈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러면서 그냥 아는 척하면서 나도 그거 알아 이러고 또 법회에서 정말 눈치 게임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눈을 살짝 돌리면서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눈치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또 법회에 가서 이제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인공지능 무슨 챗 GPT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 스님들께서 뭔가 어리석은 질문에도 현답을 주시는 게 진짜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되게 신기하다. 처음에 종교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좀 뭔가 인생에 좀 힌트를 얻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께 스승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여쭤보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법회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제가 딱 들어보면 좀 어렵다는 게 대체 맞죠. 그죠?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해를 될까? 하지만 많이 다니신 우리 어머니들이나 진짜 찐 불자님들은 어느 정도 뜻을 다 알고 같이 이제 경전을 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다 같이 외우시는데 엄마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 경전은 다 외울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아, 사실 이렇게 두 분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나중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전을 좀 한글로 이렇게 좀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찰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불소리, 그 다음에 향냄새, 전 그게 너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다 좋아서 불교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연불소리나 아니면 그 향냄새가 싫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샤넬 넘버 5보다 저는 향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편안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아까 우리 여기 BTN 여기 본사 딱 들어오는데 우리 PD님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 향냄새가 나.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집에 온 거 같고. 집에 온 거 같고 왠지 친정집에 온 거 같고 막 그런 느낌. 참 일단 신기하게 사람이란 게 이 후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우리 불교, 특히 불교를 또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불법 유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여긴 뭐 하는 곳이지? 특히 외국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생각보다 이제 절에 처음 가면요, 여길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조차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거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여기 내가 좀 더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되게 기초적인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불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대웅전이고 여기는 늦게까지 들어가서 절해도 돼라고 말을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세요. 왜냐면 그쵸.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만약에 누군가 안내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것부터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 절의 문턱 그걸 넘어서 가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좀 이렇게 헤매시는 듯한 분이 계시면은 여기 들어가셔도 돼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대한 기본적인 예법을 배워야 된다. 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너 여기서 그렇게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네,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절을 돌아보고 탐방해보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만큼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절 근처까지 왔다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찬미 법원님. 제가 바로 규리 법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가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몇 번 돌아가셨어요? 꽤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그 사찰의 외관을 이렇게 딱 둘러보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 법당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한다 생각해서 저는 처음 절에 오시는 분들에겐 길라잡이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안내 표지판이나 그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그 순서를 정해서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들은 다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창피하지만 처음 절에 갔을 때 가운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냐고,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나오라고. 진짜 좀 몰랐어요. 모르니까. 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알려주셨듯이 저희도 기본적인 예법, 그 다음에 표지판 이런 걸 줬네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저는 종무소를 우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길라잡이와 안내 그런 거는 다 종무소에서 하는데 종무소 이름만 보면 저게 뭘까? 종무소라는 단어를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해우소도 못 찾고 여기는 화장실이 없나 이러고 해우소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는데 근데 잠깐만 해우소를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을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외국인들은 특히 더 모르죠. 아, 그렇구나. 네, 걱정이 해결되는 장소. 아니, 요새 토일렛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걸 모르나? 그렇기는 한데, 네. 종무소 앞에 인포메이션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종무소 들어가서 이제 여기 어디부터 가야 되냐, 대웅전이 어디냐, 대웅전을 모르더라도 어디를 먼저 가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사실 거기를 제일 먼저 가는 게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가서 공약물도 좀 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행 갈 때마다 유명한 지역구 사찰 꼭 들고 향도 올리고 그리고 엄마가 사준 염주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후보부님? 아니 다 다니는데 왜 불자라고 생각 안 할까요? 저는 그 불자라고 누구를 꼭 정의하는 그 데피니션이 없다고 봅니다. 그 타종교 같은 경우는 보면 태어나면은 다 그분의 자손인데 네. 왜 그걸 굳이 정의를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뭐 부처님 말씀에 너는 불교 신자야, 너는 불교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한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처고 너가 부처다. 근데 그걸 왜 굳이 정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천수경 못 외운다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천수경을 못 외우니까 불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죠. 너무 좀 협소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천수경 같은 경우나 뭐 되게 복잡한 법구경 같은 경전들 보면 물론 법구경이 복잡한 경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완전 그 초신자가 들어가기에는 네. 한자가 막 슝슝슝 튀어나오고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어느 초신자가 접하기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을 만약에 불교 신자가 이런 거를 못하니까 아니라고 해버리면 네.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주 수준 높은 네, 대답이셨습니다. 내가 역시. 불자라고 생각하면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천수경 못 외우고 반야신경 못 외우면 불자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찬미법원님.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를 내가 찐 불자가 맞나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홍대 선언이라는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면서 스님께 들었던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는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불자들은. 그렇죠.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다.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밥 맛있게 먹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침구를 정리하고 그렇게 사소한 수행을 하나하나 거쳐가다 보면 내 안에 부처를 내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불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려 하지 않으면 그건 불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 네. 오, 좋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두 분 여기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진짜 완전 찐 불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찬미법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느끼는 거고 여러분 다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첫 녹화지 않습니까? 너무 다 말씀을 잘 하세요. BTN 아니 나는 방송에 오늘 처음이다. 다 처음이시잖아요. 잠깐만 근데 우리 유진 씨랑 규리 씨는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저의 선배님처럼 제가 방송 23년 했거든요. 어머. 저보다 오래되신 것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데 유진 씨 방송 처음이세요 혹시? 전 방송 출연은 처음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BTN에서도 이제 몇 번 촬영을 하러 왔었고요. 네.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랑만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건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BTN이라는 이 방송국 자 어떤 느낌일까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BTN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일단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없다. 아 잠깐만 섭섭해. 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몰라서 BTN을 몰라서 느낌이 없는 게 아닐까. 왜냐면 좀 불교 활동을 해본 친구들은 솔직히 BTN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아는 버브가 뭐 나오는데 혹은 뭐 연등에 무슨 뭐 생방송을 한데 연등에 행렬만 걸어도 이쪽에 이제 BTN이나 이렇게 방송국들이 이제 화면 비춰주면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들어옵니다. 서울대 와 박사과대 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나 조금 보지 사실 평소에 볼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느낌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BTN이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유튜버도 많이 하고 저희가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는 장벽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같이 젊은 층이 좀 더 많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나서서 주변에 좀 많은 그렇죠. 홍보를 좀 해서 BTN 꼭 봐라. 내가 나온다. 우리 찬미버부도 내가 나오니까 꼭 봐야 돼. 불법미터 꼭 봐야 돼. 한 명 한 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어떤 의미예요, BTN? 제가 BTN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너는 왜 할머니들이 보는 방송 보고 있니? 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보세요? 엄마. 우리 엄마. BTN 틀고 주무시잖아. 네. 그래서 제가 BTN 보다가 이렇게 법문 듣다가 자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할머니처럼 자냐고 해서 제 별명이 할머니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제 좀 BTN을 봐도 할매스럽지 않고 충분히 BTN도 힙하다, 영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이미지는 조금 할머니들이 보는 방송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안타깝죠. 저 할머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들어도 약간 섭섭하네요. 네, 그렇죠. 좀 약간 슬프다. 네. 자, 우리 찬미버부님 어떤 의미예요? 이미지가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사실 BTN은 접하기엔 살짝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요즘은 스마트 기기로 많이 하지. 저도 이번 출연을 하면서 TV 채널로 BTN을 찾아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시간에 맞춰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초보불자인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리고 OTT 같은 것도 좀 더 좀 발전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컨텐츠로 다양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OTT에 들어가는 날까지. 좋습니다. 그거 우리 저기 사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깜빡 내가 OTT를 깜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호부부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아마 이제 느끼기에 이미지가 불교 그러니까 각 종교별로 애초에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BTN이 앞에 분들은 다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BTN이 존재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 방송 같은 경우는 보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일반인들에도 공감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요. 뭐 연애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종교적으로 이제 신앙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뭐 자연계끼나 뭐 과학계, 이공계끼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방송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송들이 좀 불교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불.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라는 그 할머니 같다라고 말하는 거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 다원화 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좀 공감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속 변모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재호 씨 말대로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죠. BTN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한번 받겠습니다. 어떻게 다가갈까? 아까 뭐 찬미 버부님께서 OTT를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처럼 자, 우리 유진 버부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갈까요? 뭐 그런 거 좋아요. 개그맨 장정이 맨날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음의 상징, 세대 변화의 상징.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게 제가 어쨌든 PD다 보니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저는 예능이나 이제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챙겨보는데 그 불교 유치원 출신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좀 집안이 불교거나 이런 좀 아이돌들 가수나 배우나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의 팬도 볼 거고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길 나와? 저 사람 불교였어?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해서 좀 공연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진짜 대박인 게 공연 문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당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이 BTN과 이 불교로 조금 스며들게 만들고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한테는 BTN, 예? BTS 뭐가 다릅니까? BTS가 BTN에 출연했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죠. 먹거리 이거 하고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안 될까 사장님? 안 되겠죠? 진짜 그분들만 살짝 나와줘도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자,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초보 불자나 이제 외국인 불자들한테 불교를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어서와 불교는 처음이지 이런 느낌의 좀 컨셉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네.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워낙 처음이었으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조차 마음을 가졌는데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교거나 네. 본인의 정체성은 사실 불교에 더 가까운데도 이 문턱을 못 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 친구들에게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한국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통로로서 불교를 같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와 사찰은 처음이지. 네, 라든가. 더블 MC로 같이 가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자, 지금 아이디어 아까 주셨죠? 자, 다 주셨나요? 다 주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이 무대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자, BTN이 발전을 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에 대한 첫 느낌, 첫 인상이 어땠는지 들어봤습니다.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스님들, 중장년 불자님들, 또래 청년 불자들 아주 기특하고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불법 유턴입니다. 불법 유턴 첫 번째 시간, 오늘 함께한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불교와의 첫 만남이란 무엇이다? 자, 각자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법원님부터. 저에게 불교와의 첫 만남은 인생의 2막 프롤로그다. 프롤로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리 법원님. 나에게 불교란 두근두근이다.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찬미 법원님. 저에게 불교란 입학식이다. 네, 저도 설렘으로 가득 찬 배움의 길을 이제 나서는 첫 걸음입니다. 네, 자, 재우 법원님. 저에게 불교란 책임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교리. 역시 서울대 박사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말을 하시네요. 배우는데도 어려워요. 좋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